자, 이제 기출특강 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의문의 변동들 그리고 의문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고 있는 두 번째 말소리 의문론 관련 파트입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38번이고요. 자, 의문 변동으로 의문의 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수능 문제들이 이제 결국 공무원화 되면서, 즉 수능 문제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결국은 같은 유형들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의문의 수의 변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발음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된소리 발음이 나더라도 지읒이나 쌍지읒은 결국 된소리 대기 현상 의문의 개수가 같은 거죠. 지읒이 쌍지읒이 됐다고 의문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사전 배열 순서 등을 잘 생각해 보면 의문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지읒도 의문이 하나, 쌍지읒도 의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발전이 됐더라도 그대로 간 거고요. 자, 두 번째 국화, 전형적인 우리 자음 축약으로 설명했던 사례잖아요. 따라서 국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의문이었지만 이제 자음 축약으로 키읔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의문이 네 개가 되었죠. 이때 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하나잖아요. 역시 다시 한번 와, 왜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자음 축약이 되었습니다. 자, 솔잎은 의문의 변화가 일부 보이네요. 첫 번째 받침부터 가볼게요. 솔잎. 두 번째 니은 첨가가 필요하겠네요. 솔잎. 세 번째 마지막 솔잎으로 바로 유음화까지 있습니다. 자, 받침부터 간 것은 일종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위한 거니까요.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뿐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솔잎이 되면서 여기에 없던 니은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니은 첨가라는 것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다시 최종적으로 유음화가 된 것은 교체이지만 교체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특히 입에서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최종적인 발음에 비춰보면 6개가 되었으니까 플러스 1 의문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은 전형적인 비음화의 대표 사례의 독립이 되면서 결국은 두 가지의 자음이 모두 변하게 되는 일종의 상호 동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앞과 뒤가 다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의문의 개수로 보면은 3개, 3개, 6개에서 그대로 6개가 됐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군요. 결론적으로 의문의 개수가 변한 것은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문의 개수 계산하는 것, 표기상의 개수와 발음상의 개수를 구별해서 개수의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뭐 닭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기상의 개수와 그리고 발음상의 개수는 달라진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닭의 표기상으로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겹자음 같은 경우 받침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음군 같은 경우 이것은 의문이 각각이어야 해요. 왜냐 우리는 분명 사전 배열 순서에 리을 기억 이런 건 본 적이 없잖아요. 리을 기억이 아니라 리을과 기억이 만났는데 의문은 2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발음상에 대해서는 3개가 됐다라는 것,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남고 리을이 탈락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자음군 단순화, 의문의 탈락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예전 2015년 이전에는 이런 걸 음절의 끝소리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면 교체고요. 교체면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분명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깍다를 기준으로 깍 이런 걸 제가 쌍기역 받침으로 한번 써보았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깍이라고 할 때 얘는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얘도 하나고요. 얘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3개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문의 개수 변화 이야기할 때는 흔히 말하는 겹받침이라는 거와 쌍받침이라는 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겹받침은 의문의 개수가 탈락이 돼요. 쌍받침은 교체가 돼요. 이게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38번이었고요. 자,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라 하면 역시 4가지 설명했고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했으며 자, 교체에서도 다시 한번 받침의 대표음, 7개의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비음화,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디귿, 디귿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발음이 된 소리로 나는 된 소리, 되기 현상 포함하여 5가지의 교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교체 대신에 대치라고 시험에도 나오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말들을 항상 하나씩 더 외워두시면 좋다고 해서요. 교체의 치읒, 대치의 치읒 대신 둘치 바꾸어 두는 것을 대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된소리 되기 대신에 경음화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된소리가 경음이라는 건 알아야 되겠네요. 축약은 2가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인데 아까처럼 자음 축약의 같은 말 이제 격음화라든지 유기음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탈락도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첨가도 니은 첨가와 함께 아까 반모음의 발음상에서 나타났던 와라든지 왜라든지 야라든지 여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발음상 반모음 첨가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수능 쪽에서 발음 때문에 반모음 첨가라는 게 언급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표준 발음법과도 관련되니까 항상 의문의 변동은 발음하고 연계해야 되겠죠. 표준 발음법 30항 전체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의문의 도치라는 게 딱 하나 제가 배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위아래 바뀐 것 이런 시간 했으니까. 그러나 뭐 하야로비가 음절의 위치가 바뀌어서 도치가 되는 경우도 하야로비 하다가 헤오라비 이런 식으로 의문 자체가 위아래의 형태들이 바뀌는 경우들 이런 것도 도치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으니까요. 시간상 교체 그리고 축약 그래서 축약의 같은 말 거센 소리 되기 현상 유기음화, 격음화라는 말까지 제가 분명 설명했어요. 격음으로 변하는 격음화 말이죠. 특히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치읒으로 줄어드는 것. 모음 축약은 단모음이 단모음과 만나 이중모음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은 의문의 개수가 전부 -1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와서를 기준으로 원래는 오다의 오아서잖아요. 그런데 와서가 됐어요. 의문의 개수 한 번만 해볼까요? 만약에 오다를 기준으로 하는 얘가 하나, 이응을 빼고 둘, 그 다음에 셋, 넷, 얘의 의문이 4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와라는 의문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전 배열 와외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중모음인 와가 하나가 되고요. 시옷의 어가 됐기 때문에 의문이 3개가 돼서 -1이 된 거죠. 왜 -1이 됐다고요? 의문이 축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탈락도 -1, 축약도 -1이기는 하지만 축약은 줄어들어서 -1, 탈락은 없어져서 -1이 되겠죠. 만약에 가서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가서가 된 것은 가의 의문이 2개, 3개, 4개, 5개, 의문이 5개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의문이었던 아가 이제 하나가 없어진 거죠. 분명히 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1이 됐지만 얘는 탈락이라서 -1, 와서는 축약이라서 -1이라고 했어요. 의문의 개수인과 동시에 변화된 과정을 원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다에서 오아서, 가다에서 가아서라고 말이죠. 되었다에 됐다, 두었다에 두었다, 가지어에 가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음 축약입니다. 자문의 탈락 중에서는 그래도 자음군 단순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표기상 표기상 리을 탈락이나 아니면은 발음상에서의 역시 히읗 탈락 같은 경우 표기와 발음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 리을 탈락 중에서는 역시 아드님, 따님 제가 이런 얘기 했고요. 히읗 탈락 중에서는 조아 또는 아이를 낳았다 이런 거 할 때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것 말이죠. 모음 탈락도 기본형을 기준으로 쓰다, 들르다, 서다, 가다, 잠그다, 담그다, 치르다처럼 기본형에 있던 의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의 탈락이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서다의 어 탈락, 가다의 가아다의 아 탈락과 같은 모음이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지는 모음 탈락도 있겠고요. 의문 첨가는 니은 첨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반모음 첨가의 발음의 문제라고 역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특히 이게 수능 문제에서도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제가 2020 수능 문제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2가지 의도에서 문제를 준 역시 보기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선 이론적으로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 알겠죠?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야 이런 거는 음절이 되지만 기역, 니은 이런 건 발음이 일종의 발음이라고 말하기보다 명칭이잖아요. 그, 느, 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자음을 실제 그느드라고 쓰는 게 아니죠. 기역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음절은 글자의 최소단위고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발음할 수 있어야 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음절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모음 하나,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의 음절의 유형을 지금 나누었고요. 다만 꽃 그러면은 자음 모음 자음의 유형이니까 4번에 해당하고 잎이라는 건 첫 소리의 이응이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 자음에 해당이 돼서 3번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음절의 유형을 찾으라는 거.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보고 찾으면 돼요. 첫 소리의 이응만 의문이 아니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복합어 같은 경우에서는 꽃잎이라고 하는 게 음운 변동에 비추어 볼 때는 음운의 첨가, 물론 음절의 끝소리 과정으로 보면은 꽃, 잎이라고 하는 게 1단계 음절의 끝소리에서 2단계 꽃잎이라고 니은이 첨가되어야 꽃잎에서 마지막 세 번째 꽃잎이 된다고 했어요. 아직도 이 음운의 변동의 순서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은 첨가가 되어야 자음 동화가 뒤에 생긴다고 했어요. 니은이 첨가되어야만 결국 두 개의 자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개의 자음이 만들어져야 자음 동화. 그중에 여기서는 비음화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기 때문에 4번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잎만 이야기했네요. 잎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음운의 첨가에서 니은 첨가가 됐음을 두 가지 복합적인 의도. 즉, 첫 번째 음절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음운의 변동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일치로 묻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요. 예시가 여기에 5개가 있습니다만 밥상을 기준으로 해서 밥상이 발음 끼워 밥상이 됐어요. 자, 이것은 첨가라고 했는데 이미 무조건 틀렸죠. 거듭 시옷이 쌍시옷이 된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교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된 소리 되기는 교체가 되는 거지 첨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볼 때는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음절 유형이 반일어인 상과 같냐 다르냐 그랬는데요. 상이 쌍이 되는 것이나 어차피 상이나 자음 모음 자음 쌍도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달라졌다라는 것도 틀렸네요. 같은 거니까요. 유형으로 본다면 4번 유형에 해당이 됐겠죠.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자, 그러면 집 1에서의 집일로 우리가 최종 발음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니일이 되는 것은 니은이 첨가된 거기 때문에 교체해서 또 틀렸네요. 첨가여야 하고요. 다만 음절 유형은 1과 달라졌다 하는 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1은 모음 자음이고요. 1은 자음 모음 자음이기 때문에 역시 음절을 이루게 되는 유형이 다르죠. 자, 의복함에서는 의복함에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됐어요. 감은 축약의 결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음절 유형이 함과 같냐 다르냐라고 했는데 함은 자음 모음 자음이요. 캄 역시 자음 모음 자음이기 때문에 음절 유형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달라진 게 아니고요. 자, 네 번째 국물을 잘 봐주시고요. 국물은 역시 궁으로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의 결과, 물론 비음화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수에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요. 자음 모음 자음, 궁도 자음 모음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건에 의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보았어요. 화살은 화가 탈락이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원래 활에서 온 말이잖아요. 활에서 화살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화는 탈락의 결과 맞습니다. 쏘아놓은 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다. 쏘아놓은 화살이요 할 때 화살이 활과 살에서 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활과 화가 같다고 했지만 역시 얘는 자음, 모음, 자음이 받침이 있고요. 화는 자음,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겠죠. 자, 이렇듯이 2020 수능 문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도 우리 공무원 시험보다는 훨씬 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음절을 이루는 방법도 오늘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운의 개수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음운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밥상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의 변화, 국물 같은 경우도 한 번의 변화가 있지만 집일 같은 경우는 음운의 변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일, 니은 첨가해서 집일, 비음화가 된 거잖아요. 니은 첨가 후 비음화, 집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있었느냐
2번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횟수까지도 시험에 나오니까 횟수와 순서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 할 땐 좀 어려워요. 근데 저랑은 분명히 여러 표들을 통해 강의 노트 뒤에 의문의 변동의 연습 문제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자료를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거 꼭 미리미리 더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39번 본격적인 의문의 변동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처라고 발음이 됐을 때 살짝의 축약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는 어디서 온 거냐면 붓이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어라는 단모음이 부처라는 이중모음으로 갔을 때 이런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붓이어가 붓이어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긴 좋고요. 하지만 발음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처가 틀렸네요. 처음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역시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쥐어쩌처는 젖쩌처로만 발음하게 돼 있죠. 100%. 그래서 쥐어쩌처가 젖쩌처럼은 이기다 지다 할 때 경기에서 졌어 쓸 때는 지었어라고 쓰지만 발음은 졌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쳤어 그런데 쳤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구마를 찧어 먹었지만 발음은 쪄먹은 거거든요. 쥐어쩌처는 젖쩌처로 단모음 화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발음 기호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원래 과정상으로 보면 부텨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부치어에서 온 것이라고 보았을 때 디귿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부치어가 되었다가 원형으로 놓고 보아서 이것이 부처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부처가 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있는 거죠. 국외음화. 디귿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겉으로는 국외음화처럼 안 보이는 게 여만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이 모음이 없으니까 국외음화가 아니죠. 이런 분들이 있던데요. 원형에 의하면 부치어가 부처가 돼서 국외음화가 된 거예요. 가치어, 감옥의 가치어가 가처가 돼서 국외음화예요. 이런 것들이 축약일 때도 국외음화가 됨을 역시 우리의 한글 맞춤법, 표준어 등에서, 표준 발음법 등에서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발음이 부처가 된 거기 때문에 2번은 축약이라고 했지만 발음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맞고요. 담그다였다는 원형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담가도가 담가도인데 어디가 탈락된 거예요? 좌우 봐도 변한 게 없어요 이렇더라고. 기본형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담가도는 담그아도의 손말이에요. 담그다에서 담가도가 됐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자, 피어도 역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표기상으로는 피어도인데 그러나 여기에 분명 어딘가가 이 모음이 발음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여도 이렇게 발음 기호에서 이중 모음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피어도도 맞고 피여도도 맞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이렇게 허용하는 것들을 피어, 되어, 아니오, 이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음에 반모음이 첨가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예도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40번입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계속 주고 있고요. 5가지로 주는 기준이 주로 과거 서울시에서 나머지 국가직을 비롯해서는 거의 4가지로 많이 줍니다. 수능에서도 거의 4가지로만 주긴 하는데요. 도치는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서 유형이 다른 하나를 물었고요. 대치와 첨가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다시 대치는 이제 우리가 교체라고 계속 아는 것이었고요. 의문의 개수가 같은 것과 의문의 개수가 하나 들어간 것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이럴 때 다른 하나의 한여름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접두사 한이 들어간 한창이라는 뜻을 더하는 파생어 뒤에서 또 공부해요. 한여름, 한겨울 이런 것들이 파생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의문이 없었던 이응 자리에 니은이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니은 첨가는 왜 일어나요? 라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론서에는 미리 넣어놨잖아요. 표준발음법 29항.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갖는다면 뒤에 표준발음법에서 분명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어요. 합성어나 파생어 중 자음 받침에 야여 요유이가 오면 냐녀 뇨윤이로 발음하죠. 이걸 한여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파생어의 자음 받침에 야여 요유이가 왔기 때문에 냐녀 뇨윤이 니은 첨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는 첨가요. 첨가는 대치와 상관이 없는 것이며 나머지 아까 우리가 수능에 국무를 했던 것처럼 이응의 비음화부터 물난리의 리을로 변한 유음화부터 입고의 된소리 되기 현상까지 3개는 교체 또는 대치가 있고요. 4번만 바로 첨가, 니은 첨가가 있었습니다.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적합합니다. 네모를 하나라도 주려는 것은 좋아요. 네모 형태의 문제들이 좀 요즘에 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네모는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개념만 알고 있어도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속도를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 융통성 있는 노력, 고지식하지 않은 노력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문 규정들 또는 문법 같은 경우, 의문의 변동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시간을 줄이고 가야 됩니다. 자, 41번이고요. 이제는 모음 하나가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기본형에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기본형을 준 후 뒤에 어떤 어미가 왔는지 2516개 어미 중에서 원래 어떤 어미였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좀 헷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정답 3번은 천천히 가자는 원래 기본형 가다였을 것이고 가다 자리에 어미 변화를 하면서 가다 가고 가니 하다가 청유형 가자를 바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의문 변동도 없는 거잖아요. 가자, 먹자, 보자, 듣자 이런 거 하듯이 그냥 자가 바로 온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뭔가 없어진 거네요, 보니까. 따라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다 자리에 아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의문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아를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면서 의문의 탈락이, 모음의 탈락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실 저랑 많이 했던 것 중에 특이하고 기억나는 것 중에 떡볶이를 팔 사람은 어서 가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어서 가의 형태소를 몇 개라고 했다고요? 2개라고 했잖아요. 가아라는 왜냐하면 어간에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를 생략한 것일 뿐 사실은 계산할 때는 넣어주라고 했죠. 이런 게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서서의 기본형은 서다니까 서다 자리에 바로 서가 왔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미 중에서 바로 서가 붙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서나 아서 자리에 오는 연결 어미예요. 어서 아서라는 것은 이 형태 두 가지 선행 의문에 따라서 음성 모음이니까 어서, 양성 모음이니까 아서가 오겠죠. 따라서 어서 아서를 다른 형태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먹어서 어때요? 잡아서 어때요? 보아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쓰겠죠.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서 아서가 이렇게 같이 오는구나.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같이 붙는 어미구나.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서어서라고 썼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서어서. 잠깐 서어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일한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나를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줄여서 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섰다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리에 서 이거 똑같죠. 한 글자로 줄여도 서, 거기 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서어 이랬어야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분석한 후 원형에 어떤 어미가 붙었는지 이 단어만 가지고 보지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꿔본 다음에 얘가 서라는 어미가 아니구나. 먹서 이런 말 없잖아요. 잡서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서 와서인데 하나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연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다 했으니까요. 일단 가아라는 연결어미 아가 필요한데 역시 하나를 빼서 나머지 모두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문 현상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1, 2, 4번에 탈락이, 동일 의문에 탈락이 있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역시 의문 변동과 표준 발음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이었으며 정답 2번의 갑지다입니다. 자, 의문 변동 설명 필요 없이 우리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갑지다라는 것은 받침부터 봐야 되겠죠. 갑 플러스 지다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당연히 된 소리 갑지다가 되었군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이제 겹받침 보이죠? 겹받침 하나 없어진 거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을 자음군 단순화, 바로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찌다의 된 소리 발음이 낮기 때문에 된 소리 되기는 교체 현상이 되고요. 자,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느냐 같았느냐 늘어났느냐 잘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었고요. 얘는 그대로 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문 자체가 한 개 줄어든다. 맞습니다. 전체 의문의 개수로 말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고요. 하지만 최종에 의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된 소리가 됐다고 의문의 개수가 늘어난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 서울역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역시 우리 표준 발음법 니은 첨가에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단계로 보면 서울역하고 니은이 먼저 첨가된 다음에 서울역으로 변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흥미를 잃으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문의 변동이 저는 되게 쉽다, 편하다, 그 단계만 알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서울역은 왜 처음에 서울역으로 리을 첨가가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첨가는 only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바로 서울역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니은 첨가를 한 후 비음한지 유음한지 다시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체는 한 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체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첨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여된 설명이고요. 의문의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첨가가 있잖아요.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의문에서 결국 니은이 첨가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하나가 추가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자, 내복약이라고 하는 것도 안으로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복약, 니은 첨가 후. 역시 두 번째 최종적인 게 내복약이 발음이 되는군요. 발음상 어색하면 안 돼요. 내복약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복약이라고 발음한 후에 다시 한번 니은 첨가와 그리고 역시 교체라고 하는 비음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개수가 2개 늘어난다고 했지만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개가 아니라 1개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맞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원하신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였고요.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플러스 1이 되었겠죠. 그래서 설명은 맞았는데 뒤에 개수만 틀렸습니다. 자, 또 아울러서 숫하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숫 플러스 하다라고 하는 음절의 끝소리를 먼저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히읗이 왔으니까 티읕과 히읗이 만나야죠. 그런데 티읕과 히읗이 만날 수가 없죠. 원래 히읗과 만나는 것은 뭐였다고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라는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 거센 소리 4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읕하고 히읗이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음절의 끝소리 숫하고 먼저 변한 다음에 이제 디귿과 히읗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숫하다라고 하는 자음 축약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의문 현상에 비춰본다면 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교체 맞아요. 축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축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맞는 설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개수가 이미 벌써 축약이 있는데 개수가 변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야기의 취지에 의한다면 표준 발음법에 관한 이야기하고 함께 연결하기도 했고요. 이게 2가지를 동시에 묻는, 또 얼뜻 보면 살짝 뭐하고 없어요. 아까 수능형 문제하고 비슷하잖아요. 뭔가 2개씩 맞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수가 어떠냐. 근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둘 다 맞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이고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의문의 변동을 진짜 선생님 엄청 자세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과 항상 제 생각에는 약간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것도 있기도 한데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불만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약간 뭔가 불편한 짜증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너무 막 자세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들을 보면 어느 직렬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것 이상이 우리가 더 뭐가 있겠습니까? 4가지 가지고 하는 거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가지고 이게 돌고 돌려서 하는 거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고 이게 국어구나. 이게 마이크로 현미경 같은 거구나.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상직 7급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개수 문제나 횟수 문제가 기존에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2016 이후로부터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 역시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엄청 강조했던 능망염이잖아요. 자, 그대로 글자만 한번 써봅시다. 자, 이것의 첫 번째 과정은 뭐가 있었다고요? 염 빼고 발음이 변하나요? 능막 변하네요. 처음부터 애초에 자음 동화가 있었어요. 능막 비음화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그랬더니 능막 플러스 념하고 니은이 이제 첨가가 되어야 되겠죠. 니은 첨가의 과정을 두 번째. 그러나 최종 발음은 니은이 첨가되면서 자음이 2개 만나면서 다시 능망념 이런 식으로 비음화가 또 있게 된 거죠.
그래 전체 의문의 변동을 3번이라고 주었을 때 처음에 비음화, 즉 이것을 교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니은 첨가라고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다시 비음화, 능망염입니다. 교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체 2번, 첨가 1번. 여기서 말하는 교체라고 하는 것을 동화라고 표준발음법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화에 2번, 첨가에 1번이 들어있으므로 정답은 결국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능망염 발음하시고요. 원래 자음 동화, 음의 동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비음화, 유음화 이런 것들이 표준발음법에서 2015년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음의 동화라는 걸 넓은 의미로 국외음화 같은 거, 모음조화 같은 거, 모음동화 같은 거 이런 걸 다 동화, 비슷해진다고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건 거의 자음동화, 즉 비음화, 유음화를 동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단 첨가가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능망염입니다. 특히 염이 들어가면서 니은 첨가된 단어가 받침이 있을 때라고 했어요. 능망염, 망망염, 신장염, 방광염, 특히 받침상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장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장염이 아니고요. 장염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니은이 첨가된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염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염으로 발음하는 건 아니에요. 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맹장염은 염이지만 같은 말이 충수염인데 충수염은 받침이 없잖아요. 충수에. 그래서 충수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또 특이한 것은 폐렴 같은 것은 그냥 받침이 없지만 렴으로 굳어진 특이하게 굳어진 거라고 해서 예외로 외우지만 그냥 우리는 폐렴이라고 하겠죠. 폐염 이렇게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염 관련, 염증이 들어가는 염 관련 단어에서도 한자로 역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능망염이라고 하는 것은 3번의 변화가 의문의 개수에서도 물론 니은 첨가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고요. 늑막염에서 능막염으로 늑막염에서 최종적으로 늑막의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으로 변하는 총 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또 어문 변동의 성격이 가장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요.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종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겠고요. 종류를 한다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또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정답 4번에 보면 아까 우리 설명했네요. 가다에 아서, 어서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와서 가서가 됐으면 이미 설명 자체에 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간혹 탈락 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면 서서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눈에는 서서처럼 보이지만 서어서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어서가 서서가 됐으니까 탈락. 가서가 가서가 됐으니까 탈락. 와서는 축약이라고 했어요. 와서는 오아서의 줄임말이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줄여들어서. 하지만 나머지는 보니까 모두 다 축약이 되겠군요. 그래서 축약과 탈락을 구별하는 문제였다는 거네요. 옳다로서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축약, 옳지 축약, 주어라가 주어라로 축약, 막혀에서 기역과 히읗이 만난 축약, 마친에서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의 축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 빠른 복습한다면 아까 숱하다, 많다라는 뜻에서 숱한 날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많다라는 뜻을 더하는 숱하다는 티읕과 히읗이 바로 만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지. 숱하다는 애초에 티읕이 왔기 때문에 먼저 1, 디귿으로 바뀐 후,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 후 자음 축약이 된다고 했어요. 이 단계들의 변화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축약과 탈락을 구별하는 문제였고요. 모두 모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음, 축약, 모음, 탈락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야 돼요. 역시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의문의 성격이 다른 하나 뭔지 알겠네요. 역시 의문 축약 중에 탈락 중에 모음 축약, 모음 탈락을 구별하라는 건데요. 자, 이번에서 화를 쏘았다라는 것은 기본형이 쏘다니까 쏘다에 오 살아있죠. 쏘았다에서의 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쏘았다가 쏘았다가 된 거죠. 되었다가 됐다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약이 2번이라면 나머지는 서었다의 어가 없어졌네요. 따르다의 의가 없어졌네요. 울다에서의 리을이 없어졌네요. 이런 것들이 모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을 엄청 제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안 보여. 근데 그 안 보였을 때 화를 내고 불쾌해하고 어려워하고 도망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나오니까 또 나오네. 우리 기출문제의 매력 있잖아요. 비슷한 게 앞에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알겠네. 그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배가 떠 있는 게 우리 물 위에 떠 있는 게 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는 가야 목적인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다고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공부하는 걸 진짜 바로 적용해야 돼요. 써먹고 다시 앞에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복습의 의지가 그만큼 절대 시간을 막 머리 싸매고 이런 고민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따라가. 처음에는 따라 막 발음해봐도 따라가 뭐야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용어는 기본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따르다, 치르다, 담그다. 따라, 치러, 담가, 잠가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탈락이 되겠습니다. 46번이었고요. 자, 47번도 역시 요즘에 되게 잘 나오는 이제 문제 방식이에요. 뭐 X, Y, X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해가 다 되는 거죠. 대치, 즉 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A가 B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치, 교체의 국물, 뭐 수능에서도 이미 나왔다고 아까 했잖아요. 대치나 교체나 비음화에 해당이 되는 거. 축약은 두 개가 있었는데 새로운 C로 바뀐 거죠. 그래서 국화, 의문의 개수 다 했고요. 탈락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은이는 발음상 조은이가 되겠죠. 형태상으로는 뭐 표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 좋았다, 좋으니, 좋아서 이런 게 히읗 탈락이에요. 자, 첨가는 없던 자리에 들어갔네요. 바로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솜니불. 앞에서 했다 한여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만 한여름은 파생어고요. 솜니불은 솜과 이불이 만난 합성어입니다. 자, 이제 의문 현상으로 유형화했을 때 옳은 것이었고요. 이 대치와 탈락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해 놓은 다음에 이번에 짧다에 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보면 역시 겹받침 중에 짤에서 비읍이 없어지는 것에서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디귿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발음상 최종적으로 짧다라고 된소리 발음이 나니까 두 가지가 모두 있더라 맞습니다. 자, 하지만 물난리 같은 오답들 보면 물난리는 발음상 물난리 이렇게 두 번의 유음화가 있죠. 그래 두 번의 유음화지만 어쨌든 유음화는 대치 교체이므로 기억은 맞지만 여기에 어떠한 축약도 없다는 거죠. 물난리가 났어요. 발음 잘해야 돼요. 유음화 두 번이라고 하는 거, 교체 두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값에서는 이번 값사네요. 값으로 된 소리. 값에서의 역시 비읍은 남고 시옷은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어야 되니까 하나 맞고 하나 틀렸으며. 자, 막일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일로 발음하면 안 돼요. 막일 자체가. 역시 우리는 파생어. 이것은 거칠고 험하다라는 접두사 막과 관련된 막일, 막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근에 일이 붙은 파생어라는 거. 뒤에 계속 해야 되니까 미리 합니다. 그러면서 니은 첨가 후 비음화가 됐네요. 니은 첨가 후 비음화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축약도 없습니다. 자, 5번에 따뜻하다 한번 또 가볼까요? 시옷과 히읗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시옷과 히읗은 바로 만날 수 없어요. 이유는 계속 강조하는 기억, 디귿, 비읍, 지읒이라는 예사소리, 즉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예사소리잖아요. 그게 크트프츠, 키읔, 티읕, 피읍, 치읒으로 바뀌는 거지 시옷과 히읗은 만날 수 없어요. 둘 다 마찰음 계열이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것은 따뜻이라고 하는 어근의 형태를 먼저 발음해 주죠. 따뜻이라고 먼저 1단계에서 발음이 난 후 플러스 하다를 만나서 이제 히읗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에 의한다면 따뜻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뜻하다. 뭐 발음 결과는 아는데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히읗이 만나면 축약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히읗과 무엇이 만나느냐. 예사소리,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예사소리 4개, 기억, 디귿, 비읍, 지읒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 축약이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치와 자음 축약에 니은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탈락도 없습니다. 첨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틀린 경우들과 맞는 경우들을 OX를 쳐보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해서라도 시간을 빨리 줄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들도 제가 살짝 바꿔서 틀린 것들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물난리의 기억이 2번이라든지 나머지 기호에 해당하는 거 모두 설명이 완료된 겁니다. 자, 48번 의문 변동 뭐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정답 4번이에요. 자, 설날이라는 것은 좋은 방법은 그대로 좋은 위치가 바뀌었냐. 일단 발음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유음화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음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좋은 방법은 어땠어요?
좋은 방법에 의한다면 결국은 파파, 찰찰, 비음, 유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니은은 비음이죠. 리을은 유음이잖아요. 좋은 방법이 그대로라는 게 이미 틀렸네요. 좋은 위치는 어때요? 니은이나 리을이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혀끝 소리에 들어갔잖아요. 혀끝에 티읕이, 티읕 안에 니은이, 니은 더하면 리을이. 그래서 니은, 리을은 혀끝 소리라고 하는 좋은 위치는 같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도 바뀌었다가 틀렸네요. 결과적으로 얘가 바뀌었으면 맞겠어요. 좋은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은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맞았을 텐데 말이죠. 이것은 의문의 변동도 있지만 자음체계를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라는 과거 기상직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갈등의 된소리 대기 현상과 해돋이의 국외음화와 안문에서의 원래는 피읍의 비읍으로 가야죠. 이것도 학생들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안문은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납니까? 그러면 2번 일어나는 건데요. 첫 번째 피읍은 비읍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겠죠. 피읍이 미음으로 가지 않아요. 역시 피읍은 거센소리. 거센소리의 원형태 비읍으로 가야 되겠죠. 비읍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암문으로 비음화가 생기는 거니까 바로 한 번밖에 없다라고 혹시 생각할까 봐. 그럼 안 되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 비음화인 교체. 교체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체가 2번 일어나는 암문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내용에 의한다면 좋은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은 바뀌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해보면 되겠죠. 좋은 위치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위치의 문제 피읍이나 비읍이나 미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혀끝 소리가 되는 것, 다시 한번 입술 소리가 되는 것, 피읍에서의 비읍에서의 미음에서 이거 모두 다 입술 소리, 양수는 계열이고요. 좋은 방법은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피읍이라고 하는 것은 파열음 계열이, 그리고 역시 파열음 계열, 그다음 미음은 비음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면서 특히 해돋이 같은 경우가 국외음화라는 게 뭐예요? 국외음이 아닌 소리가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국외음이 아닌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국외음, 연국외음 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읒이 경국외음이 되는 거니까 경국외음이 아니었던 디귿이 경국외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디귿은 다시 한번 혀끝 소리 계열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결국 자음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4번 그래서 나머지 앞뒤를 제가 바꾸어 놓았네요. 자, 53번으로 갑시다. 자, 역시 가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이고요. 가의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지금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음절의 끝 위치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음운의 변동에서 교체, 그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짧게만 썼습니다. 대표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동화. 물론 동화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더라도 그 동화라고 하는 게 같을 동자 변하는 건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비음화, 유음화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국외음화 같은 것도 예전에는 동화로 보았지만 지금은 국외음화 자체를 그냥 교체로서만 보지 동화로는 잘 안 봐요. 2015년에 바뀐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음운으로 결합이 되거나 축약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 축약, 탈락 아무거나 해당이 되면 디귿에는 어울리겠네요. 자, 이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고요. 정답 4번에 기역과 T를 연결합시다. 바깥 디귿으로 부엌, 키읔에서 기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맞습니다. 또한 니은에서 단는에서의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찰나의 리을,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는 여기 설명하는 동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디귿과 시를 연결했던 것은 조, 코에서의 축약, 만타에서의 축약이기 때문에 축약 또는 탈락에 해당하는 것이 디귿 자리였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2015년 기상직 문제라서 그러는데 촛불 같은 경우를 지금은 없는 명칭 중에 사이소리 현상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인데요. 사이, 시옷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저 생각해보면 초와 불이 만나 시옷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이소리 현상.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사이시옷이라는 게 들어가면 사이소리 현상이다라는 게 뭔지는 알고는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촛불에서 뿔로 된 소리 발음이 났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결합된 합성어에서 뒤에 된 소리가 나면 사이소리 현상. 안 울림과 안 울림이 만나서 된 소리가 되면 된 소리 돼요. 예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된 소리가 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이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다 관련이 되는 것들이니까 소누리말끼리 결합된 나무와 집이 만나 사이시옷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첨가라고 제가 하기로 했죠. 그리고 찝이 됐기 때문에 된 소리도 된 건데 지금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만약 나온다면 그냥 된 소리가 되면 된 소리 되기 현상이라고만 알면 돼요. 사이시옷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의문 현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에 첨가가 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은 범주에서 뺀 것입니다. 3개 맞는 것 연결하는 항목까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4번 역시 국가직에서도 도치를 포함해 5가지를 주기도 했지만 거의 4개만 생각하고 깎다 같은 경우가 예전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깎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깎다 한번 해볼까요? 1단계 기준으로는 받침 뭐라고 했으니까 깎다. 자, 2단계에서 최종 발음을 보니까 깎다, 연필을 깎다 이런 건 말이죠. 그래서 쌍기역이 기역이 된 걸 뭐라고 했다고 했죠? 교체. 이것을 탈락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물론 디귿이 따로 가는 된 소리 되기 또한 교체네요. 그러니까 교체가 2번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리고 된 소리 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활용했을 때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니까 깡느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1단계 비슷하지만 깍 받침의 는 2단계의 비음화 깡는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교체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의 교체. 횟수를 묻지는 않았지만 교체의 깡는으로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반면 까까는 쌍기역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연음상 까까기 때문에 탈락이 아니에요. 발음은 맞았지만 말이죠. 까꼬의 도치는 전혀 없겠죠. 역시 똑같은 방침에 쌍기역이 기역으로 가는 교체, 된 소리까지 포함이 돼서 발음도 역시 맞지만 설명이 틀렸고요. 깍지도 똑같은 거예요. 역시 교체 현상에 관한 거니까 축약이 없고요. 그래서 깍지까지 맞습니다. 축약도 첨가도 없는 교체만 2번 됐죠. 깎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활용해서 어떤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느냐까지 문제로 물었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비슷비슷한데 다 사실은 새로운 거잖아요. 겹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 변동을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2가지 모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잘 해왔으니까요. 정답 꽃망울이라는 거. 발음의 과정으로 보면은 받침에서의 치읓을 먼저 1번 꽃망울로 바꿨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에서 비음으로 변하게 되는 항상 비음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반적으로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 비음인 니음, 미음, 이음으로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꽃망울까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2번째 비음화 그대로 있네요. 자, 반면 덮개 같은 경우는 피읍이 비읍으로 가는 음절의 끝소리와 된 소리는 있고요. 문고리도 된 소리만 있고요. 광할루에도 유음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나 단계와 순서와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과만 알아서는 안 되죠.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56번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었고요. 꽃네요. 물론 치읓이 디귿으로 간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 알죠? 바깥일도 음절의 끝소리 디귿으로 갔다가 니은 첨가가 됐다가 다시 비음화가 되기 때문에 3번의 변화가 있고요. 학력은 그 자체만으로 비음화가 되겠네요. 독립과 같은 예의 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비음화가 과정과 결과 속에서 꽃나의 음에서의 최종적으로는 비음화, 바깥일에서 최종적으로 비음화, 학력 자체는 원래 온이 하나밖에 없네요. 학력이 비음화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넓게 보면 교체 형태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앞에서 우리가 교체와 함께 더불어서 대치라고 했잖아요. 이걸 최대 같은 말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교체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중화는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수능 쪽에서는 살짝 언급은 되긴 하지만 알고는 이때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요. 중하라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가 대표음으로 났기 때문에 교체 대치의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같은 말로 보더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중화했다. 그러니까 뭔가 대표음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가운데 중자, 변화할 화자를 쓰면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 것을 중화라고 하는데요. 거듭 이야기지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선지에서는 서울시에서 활용을 하긴 했지만 시험에는 공식적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잘 안 쓰니까. 그래도 나온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교체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58번입니다. 이제 거의 같은 거라서 쭉 부지런히 가볼게요. 독일한 현상을 이야기했고요. 구지에서의 물론 구개음하지만 교체를 뒷일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에 니은 첨가의 비음화. 그래서 역시 교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됨을. 무릎 하나밖에 없죠. 음절의 끝소리의 교체. 있지도 음절의 끝소리에서 역시 찌로 된 소리 발음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대치라는 즉 교체라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뒷일은 꼭 그것만 있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니은 첨가도 있고 역시 더 있습니다만 니은 첨가와 함께 있지만 4개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다만 끈터라가 축약이었고요. 배꼽은 유일한 도치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실어도는 히읗이 떨어져 나갔고요. 잡히다의 축약까지 있습니다. 축약만 놓고 보면은 니은 이응은 같아요. 끈터라 잡히다 같은 경우. 하지만 나머지와 연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범주하기도 했었네요. 58번이었고요. 61번입니다. 역시 설명 같고요. 4개 다 맞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때 떡잎 같은 경우 역시 받침에 피읍이 이읍, 비읍으로 갔어요.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니은 첨가 비음화까지 3번 있네요. 음절의 끝소리, 니은 첨가, 비음화까지 3번 있는데요. 어쨌든 첨가와 대치가 있냐고 물었으니까 첨가에 니은 첨가 있었고요. 대치가 2번 있는 셈이겠죠. 한 번 더 대치의 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총 3번 일어났다는 거. 하지만 파타고는 아까 우리 했던 방식으로 말하면 티읕에서 히읗이 만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팟으로 된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야죠. 그래서 탈락은 당연히 없고요. 음절의 끝소리 즉 대치와 함께 여기에 축약이. 발꼬에서는 이것은 리을 기억에서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생각 안에서 된 소리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약은 없고요. 탈락과 함께 역시 대치는 있습니다. 부옥도에서도 역시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교체, 즉 대치가 있으나 첨가는 없다. 부옥도의 된 소리까지 포함해서 대치가 2번 있더라는 거죠. 자, 나머지들도 틀린 것은 제가 일부 바꾸어 놓았습니다만 파타고도 축약과 더불어서 함께 외우시면 됩니다. 역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와 축약 이렇게 해야 되겠죠. 6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었었고요. 갑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끓는 보니까요. 끓는에 히읗이 떨어져 나간 후 리을로 갔네요. 탈락과 함께 유음화의 대치까지 모두 맞습니다. 자, 갑진은 역시 시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탈락은 맞는데요. 첨가가 아니라 된소리 되기, 교체가. 박과에서의 쌍기역이 기역으로 간 것은 대치, 기역도 쌍기역으로 간 것은 대치는 되지만 축약은 없고요. 밭도에서도 역시 티읕이 디귿으로 갔으니까 대치 맞고 된소리 대치 맞지만 첨가는 없더라. 이렇게 맞고 틀리는 것이 계속 하나씩 섞여 있네요. 나머지도 바꿔 놓았습니다. 63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이제 각각 끼워 놓고 보니까 니은을 보니까 삼림, 심리, 백로, 박력 사실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동화잖아요.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음화, 유음화 그중에 비음화만 여기에 모두 4개가 나왔습니다.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설명을 보면 앞음절 미음, 이응일 때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지만 앞음절이 미음인 것은 알겠어요. 앞음절이 미음인 건 알겠어요. 근데 백로를 보니까 앞음절이 기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박력도 보니까 해당이 안 되네요. 기역이니까. 그래서 앞음절 종성이라는 것을 미음, 이응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변한다는 게 일반적 비음화의 정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친다면 미음 기역이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미음 기역. 알겠죠? 그래서 미음 기역일 때 니은으로 바뀐다라고 말이죠.
자, 나머지 1번은 두음 법칙 이야기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노동류행 이런 게 노동유행으로 바뀌는 첫 음절에 니은 리을이 올 수 없는 한자어들 말이죠. 자, 이것은 의견난, 생산량, 편리, 난로가 되는 건데요. 원래는 이것이 유음화와 관련되거나 유음화의 예외가 되는 것들이에요. 앞음절 종성이 니은일 때 니은으로 바뀌거나는 우리 표준발음법 20항에 나오는 유음화의 예외. 유음화의 예외. 이것을 비음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앞음절 종성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유음화가 되겠죠. 역시 표준 발음과 같이 가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고려, 비리, 철로, 물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표기 그대로 가면서 리을일 때 실현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를 그냥 앞뒤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 부분까지 말소리 의문론까지 이 시간에 역시 빡빡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반복된다는 거,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단어의 형성, 형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